제주 신화역사공원 공사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안전수칙을 어기고 공사를 진행한 책임자들을 사법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감귤의 품질 기준을 바꾸기 위한 의견 수렴이 시작된 가운데 당도가 높은 작은 감귤의 출하를 허용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제주 지역 감귤 산업에서 온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급격히 줄어들고 만감류는 크게 늘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닭과 오리고기 음식점들이 불상을 짓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소비 촉진 운동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지난주 제주 신화역사공원의 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안전수칙을 어기고 공사를 강행한 현장 책임자들을 사법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공사를 위한 임시가설물인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8명이 다친 제주 신화역사공원 호텔 공사 현장. 지난 주말 현장 조사에 이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제주 근로개선지원센터는 시공업체인 대림산업과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캐물었습니다. 콘크리트를 부을 때 거푸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버티는 철제 보강재가 조립 도면보다 적게 설치됐다는 겁니다. 특히 대들보가 완전히 굳지 않은 상태에서 그 위에 콘크리트를 붓는 바람에 거푸집이 무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봤기 때문에 입건을 해서 사법 처리할 예정이고 또 원청에 대해서도 사법 처리할 예정입니다. 서귀포경찰서도 시공업체와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공사기간을 단축하라는 압력이 있었는지 조사했습니다. 초속 20m의 강풍과 영하의 날씨로 다른 작업들은 모두 중단된 상태에서 유독 콘크리트 타설 공사만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시공업체와 하청업체 책임자 모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사법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내일부터 대림산업이 맡고 있는 신화역사공원 A지구에 대해 특별감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건설 현장 안전사고와 관련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정확한 원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오늘 제주도청 주간정책회의에서 건축분과 인력난 속에 공사 기한을 단축하거나 비용을 줄이는 등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것이라며 사고 원인과 안전대응 시스템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감귤은 지금까지 아주 작거나 큰 것을 제외하고 크기에 따라 상품으로 분류해 출하해 왔는데요. 작지만 당도가 높은 감귤도 출하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상품 기준이 바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감귤 출하 기준은 5단계, 크기를 기준으로 분류한 뒤 지나치게 작거나 큰 감귤은 비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선호에 맞춰 이 같은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생산자 단체에서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크기 기준은 유지하되 당도가 높은 작은 감귤은 예외적으로 출하를 허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비파괴를 통과한 13브릭스, 12브릭스 이상의 소가는 풀어가지고 한번 상황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더 문제점이 나오면 또 개선을 해나가고. 하지만 작은 감귤의 출하를 허용하면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신중론도 제기됐습니다. 그 감귤의 이제 크기 기준과 맛에 대한 기준을 적용을 해서 당장 감귤 그 출하량을 늘리게 된다면은 저희가 당초에 원했던 거와는 다르게 생산자 소득 감소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감귤 생산량의 절반 정도만 당도를 측정할 수 있는 비파괴 선가기로 처리할 수 있는 만큼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가볼 시도를 해볼 만하지만 지금 사후 관리가 과연 우리가 25만 톤을 전부 광생서에 의해서 성과할 수 있는 체계가 됐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작은 감귤의 출하를 허용하는 문제는 지난해 논의됐다 중단된 상태. 제주도가 감귤 품질 기준에 맛을 추가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 중인 가운데 농가의 주장이 수용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전통적으로 제주 감귤의 대표 품종은 온주인데요. 2000년대 들어 온주 감귤의 비중은 줄어들고 만감류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14년째 감귤을 재배하고 있는 김경보 씨. 5년 전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해 온주 감귤에서 레드향과 한라봉으로 품종을 바꿨습니다. 소득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위당 수확량 만약 노지가 이제 우리가 노지 감귤이 평당 3,000원 나온다면 이거는 3만 원 나오니까 최소한. 그래 후회는 안 합니다 지금. 그리고 고객들이 또 만족을 하니까. 이처럼 레드향과 천혜향 등 만감류의 경우 소비자 선호가 높아지면서 제주도 내 재배 면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만감류 재배 면적은 2,200여 헥타르로 지난 2002년보다 14년 만에 119%나 늘었습니다. 반면 온주 밀감의 재배 면적은 19,000헥타르로 14년 만에 24.8%나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감귤 재배 면적에서 만감류가 차지하는 비중도 3%에서 10%로 3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자연감소분도 있지만 FTA 시설 지원 사업 등으로 인해서 가격이 높은 월동온주와 만감류 쪽으로 푸는돈을 하고 있는 거죠. 농촌경제연구원은 만감류 중에서도 가격이 하락한 한라봉은 재배 면적이 감소하고 천혜향과 레드향 등은 늘어나는 등 감귤 산업의 모습이 빠르게 바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소방장비 납품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소속 공무원 37살 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강 씨는 최근 3년 동안 호흡 보호 장비 등을 구매하면서 특정 업체의 제품 규격 정보를 미리 알려줘 낙찰받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 씨를 도운 공모자나 방조자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2달 넘게 기승을 부리면서 닭과 오리고기 음식점들이 매출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형 매장의 가금류 매출도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15년째 영업 중인 삼계탕 전문점. 제주산 닭만 취급하고 있지만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이후에 손님이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이달 초 도내 철새도래지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소식에 관광객들의 발길도 끊겼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약 한 30%가 감소된 것 같아요. 도외 관광객이 전혀 우리 식당을 방문치 않는 실정입니다, 현재. 대형 매장의 사정도 마찬가지. 닭고기와 오리고기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다른 지역 닭고기와 오리고기 반입이 금지되면서 일부 판매되는 소고기로 채워졌습니다. 네, AI 발생 이후에 오리 같은 경우에는 전혀 상품이 입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닭고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객님의 소비 심리 자체가 위축됐기 때문에 매출이 30%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제주시 공무원들이 소비 촉진 운동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익혀 먹으면 안전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닭과 오리 먹기 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농가나 뭐 여러 가지 우리 양계 농장 이런 데에서 특별히 문제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충분히 먹어도 괜찮습니다. 닭이나 오리를 75도 이상 온도에서 1분 넘게 가열해 먹으면 안전하지만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 간부가 해임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서귀포경찰서에서 근무할 당시 술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투서가 접수된 A 경감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또 신임 경찰 간부에게 휴일 근무를 강요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B 경위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성금을 맡겨주신 분들입니다. 안덕면 서강서리 부녀회 부영미 회장과 회원들, 서광기계 고영민 대표가 각각 30만 원, 신성여자중학교 RCY 단원들이 30만 원, 신성여중 샛별도서부 부원들이 22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기실 분들은 이달 말까지 제주은행이나 농협계좌를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성금 보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주지방은 오늘 성산의 최저기온이 영하 0.7도, 제주시가 0.7도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산간에 대설주의보는 해제됐지만 한라산 윗세오름에는 25cm의 눈이 쌓였고 천백도로는 모든 차량이 체인을 감아야 다닐 수 있습니다. 강풍과 풍랑주의보도 모두 해제됐고 모레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MBC와 제주도 자원봉사센터는 오늘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방송 프로그램과 문화행사를 통해 제주도민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 재능 나눔 사업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하게 됩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중국인 23살 성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불법 체류자인 석 씨는 한국인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는데 불만을 품고 지난 6일 제주시 연동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자해한 뒤 이불에 자신의 피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성원주 판사는 수억 원대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 명예교수 67살 고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1년부터 5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연구원을 차려 각종 보조 사업을 진행하면서 4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도 내 환경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내일 예정된 환경영향평가심의회에서 다려석산과 요석산업의 토석 채취 사업을 반려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이들 채석장이 모두 곶자왈 안에 있고 현재 도내 채석장의 절반인 7곳이 곶자왈에 있다며 더 이상 곶자왈은 건설 자재를 생산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공항 우회도로에 도내 최초로 입체 교차로가 조성됩니다. 제주도는 제주공항에서 5일시장 사이에 개설되는 우회도로에 길이 440m의 입체 교차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